네, 안녕하세요.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자퇴한 학생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이제 자퇴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퇴한 학생의 보호자님께서 학교에 학폭위를 신고하려고 하니 인성부장이 자퇴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. 학폭 신고를 안 된다라고 한 거죠.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그 변호사한테도 통화를 하니 이거는 퇴학하시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. 그래서 물어물어 저희 쪽에 왔는데, 학교폭력 예방법상에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. 학생 신분 때 일어난 학교폭력이면 신고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이거 형법상에는 신분범이라는 건데, 뭐 진정신분범, 부진정신분범, 그래서 일정한 신분이 유지돼야지 되는 게 있고, 신분이 없는 자는 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건 있어요. 근데 학교폭력은 그렇진 않습니다. 학교폭력 예방법에 이제 학생에 대한 신분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내가 학생일 때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자퇴를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다 했는데 인성부장이 안 된다. 왜? 자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요. 피해를 당해서 자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숙려제를 쓰고 이제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 측에서 학폭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. 그러면 이때 규정이나 법령상에는 내가 자퇴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. 근데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그 자퇴서를 당장 처리 안 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국가고위공직자 분 자녀분께서 이런 자녀가 학교 폭력해가지고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, 그냥. 그럼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그런 강제적인 그런 건 없는데, 내부 지침으로 학폭이 지금 단계고 학폭위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퇴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, 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근데 자퇴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학생의 신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. 네. 이번 사례에서도 이 학교는 사립학교거든요. 네, 인성부장이 남아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라. 자퇴하면 끝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. 학교는 더 이상 피해 학생의 보호를 하진 않습니다. 어차피 너는 자퇴하면 끝이지 않느냐. 남아있는 학생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괜히 분위기 흐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.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자퇴한 학생이라도 학생 신분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, 이에 관련된 행정심판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단순간 학생들 간 갈등이 아닙니다. 네,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, 이런 법률적인 사안이자 행정적 절차에 대한 판단 영역입니다. 그래서 이번 보호자님들도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거죠. 얼마 전에 지금 요 사건도 있었는데, 고위직 공무원 자녀.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신문 기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. 학폭위원장이 학급 교체를 갔으면 좋겠다. 전학도 되는데 이 정도 갔으면 그쪽에도 수긍하지 않겠나.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었던 걸 몰랐지 않겠냐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이게 농담과 좀 진짜 있어요.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도 보호자님께서 상위직 보호자가 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. 좀 지역에서 거물급이라고 해야 되나? 속된 말로 반기 좀 낀다시는 분인데, 학폭 회의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학급 교체 처분을 했을 때 상대 측 보호자님에 대한 반발? 거기에서 불러오는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학급 교체보다는 사회봉사로 하겠다라고, 이게 학폭위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.
네. 그쪽 상대 보호자가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지역의 좀 유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 오겠죠. 그러니까 후폭풍도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. 이렇거든요. 근데 이게 현재 지금 학교 현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포스팅에서처럼 보호자님들은 모르는 거예요. 모르고 잘 모르니까 인성부장이 퇴학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. 교육지원청 변호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막 보호자님이 부랴부랴 막 전화 다 돌려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안 되냐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잡은 건데 아무튼 보호자님들께서 일단은 학폭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보호자님들이 많이 알아야 어쨌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죠. 근데 사실 또 변호사 수임료가 기본 뭐 300, 500, 그럼 학부위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시작하고 뭐 유명한 변호사님들은 뭐 10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행정사라는 자격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수임료가 비싸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제 고품질의 행정 절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또 행정사법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이제 뭐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되고 수준에 맞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뭐 대화가 잘 된다 뭐 많이 안다 생각하면 그분을 선임하시면 돼요. 꼭 저희 쪽에 오시란 건 아니니까 뭐 저희 쪽에 오면 좋겠지만 뭐 저희하고 또 안 맞는 분이 또 계실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적절한 전문가 도움 받는 게 현재는 제가 볼 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뭐 학교가 언제부터 이제는 뭐 군사부일체 옛날 말처럼 뭐 군주와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는 그냥 중립 뭐 속된 말로 중립교육 받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